안녕하세요, 여러분. 포커스 코리안 정 선생님이에요.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연말에 많이 하는 스몰 토크를 살펴보려고 해요. 지금 올해가 다 지나가고 곧 새해를 맞이하는 상황이잖아요. 이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표현들을 살펴볼게요. 오늘 이야기의 대본과 학습 자료는 페이트리온에 올려놓을게요. 그럼 잘 들어보세요. 벌써 연말이야. 2025년도 다 갔네.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 버린 것 같아. 내 말이 더워서 땀 흘리던 게 엊그제 같은데 며칠 전에는 벌써 첫눈이 왔잖아. 연말에 특별한 계획 있어? 그냥 친구들 만나서 밥이나 먹으려고. 넌? 나도 친구들이랑 송년회 하기로 했어. 요즘 송년회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지 식당 예약하기가 힘들더라. 송년회 몇 번 하다 보면 올해도 끝이지 뭐. 새해 계획은? 난 매년 똑같아. 운동하고 영어 공부하는 거. 넌? 난 올해는 새해 계획 안 세우려고. 어차피 안 지킬 거 그냥 스트레스 안 받는 게 좋을 것 같아. 여러분, 연말이 되면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간다고 느끼지 않아요? 전 별로 한 게 없는 것 같은데 한 해가 다 갔다는 게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그럴 때 한국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 몇 가지 있어요. 아마 여러분 나라에도 비슷한 표현이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시간이 가다라는 표현을 써서 시간 진짜 잘 가, 아니면 시간이 진짜 빨리 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대화에서 들은 것처럼 2025년도 다 갔어 라고 이야기하면 2025년 한 해도 거의 다 지나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시간이 진짜 빨리 갔다는 걸 표현하고 싶을 때 대화에서처럼 눈 깜짝할 사이 아니면 엊그제 같다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먼저 눈 깜짝할 사이는 매우 짧은 순간을 이야기해요. 눈을 한번 감았다 뜨는 걸 말하니까 정말 1초도 안 걸릴 것 같아요. 어떤 일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다고 이야기하면 정말 너무너무 빠르게 지나간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눈 깜짝할 사이에 벌써 30이야. 아니면 눈 깜짝할 사이에 주말이 다 지나갔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엊그제는 바로 며칠 전을 이야기하는 단어예요. 일주일도 아니고 그냥 2, 3일 정도 전을 가리켜요. 그래서 어떤 일이 엊그제 같다고 이야기하면 바로 얼마 전에 일어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대학생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이가 초등학생이었던 게 얼마 전 일 같고 생생하게 기억나는데 시간이 아주 빠르게 지나가서 벌써 대학생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아니면 1월 1일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3월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내 말이는 상대방이 한 말에 정말 동의할 때, 나도 같은 생각이라는 걸 표현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원래는 내 말이 그 말이야 인데 그걸 줄여서 그냥 내 말이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둘 다 반말이에요. 높임말로 표현하려면 제 말이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상대방의 생각과 내 생각이 같을 때, 상대방의 의견에 정말 공감할 때 쓸 수 있어요. 나도 정말 그렇게 똑같이 생각한다는 걸 표현할 때 쓰면 좋아요. 예를 들어, 내가 오늘 수업 진짜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친구도 오늘 수업 진짜 이상하지 않았어?
이렇게 저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내 말이 교수님 오늘 진짜 이상했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송년회는 연말에 친구들이나 지인들과 모여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모임을 하는 거예요. 다 같이 모여서 밥을 먹고 술을 마시기도 하면서 1년 동안 수고했다고 인사를 주고받아요. 망년회라고도 하는데 송년회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둘 다 연말에 주변 사람들과 모임을 하는 걸 말해요. 연말에 사람들을 만나서 스몰 토크를 하게 되면 우리 송년회 하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요즘 송년회 많지 않으세요? 이렇게 인사차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올해 바빠서 자주 보지 못했던 사람들에게는 올해 가기 전에 얼굴 한번 봐야지, 송년회 한번 하자, 이렇게 많이 이야기해요. 저는 보통 직장 동료들하고 한 번, 친한 친구들하고 한 번 송년회를 하는데, 연말에는 송년회 하는 사람이 많아서 인기 많은 식당은 자리가 없을 때도 많아요. 그래서 송년회 시즌에는 식당을 미리 예약해 두는 게 좋아요. 그리고 신년회라는 것도 있어요. 신년회는 송년회와 반대로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는 모임이라서 1월 초에 많이 해요. 그런데 신년회는 송년회만큼 많이 하지 않고 주로 회사에서 많이 하는 편이에요. 물론 새해에 얼굴 한번 봐야지 하면서 친구들과 신년회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송년회만큼 많이 하지는 않아요. 저도 예전에 직장에서만 신년회를 해본 것 같아요. 새해가 되었으니 올 한 해 힘차게 시작하자는 의미로 함께 밥을 먹었어요. 연말이 되면 곧 새해가 시작된다는 뜻이니까 이때 새해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친구들을 만나면 새해에 특별한 계획 있어?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새해 계획은 물어보는 사람도 있고 안 물어보는 사람도 많아서 이건 사람마다 다를 것 같아요. 저는 친한 친구들하고는 송년회를 할 때 서로 새해 계획을 이야기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대화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새해에 계획을 세우는 사람도 있지만 특별히 계획을 세우지 않는 사람도 많아요. 그리고 거창하게 계획을 세우는 사람도 있고 그냥 소소하게 계획을 세우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은 어때요? 저는 사실 어렸을 때는 일주일에 책 한 권씩 읽어야지 아니면 매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운동해야지 하는 거창한 계획을 세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계획은 지키기도 힘들고 또 안 지키고 나면 자괴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그냥 소소하지만 실현 가능한 계획들을 세우고 있어요. 그리고 계획을 지키지 못했을 때도 너무 자책하지 않고 다시 시작하려고 하고 있어요.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는데 계획한 게 오래가지 못하고 3일을 못 넘긴다는 뜻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새해에 금연이나 금주 같은 계획을 세우고 작심삼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도 작심삼일로 끝나면 그때 또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요. 작심삼일도 10번이면 30일이잖아요. 실패해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다 보면 계획을 지키는 날이 늘어나겠죠. 여러분은 새해에 특별한 계획이 있어요? 연말에 사람들을 만나면 어떤 이야기를 해요? 댓글로 남겨주세요.